반갑습니다. 한국어미 교육부 홈택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일무 강사입니다. 네, 리더님들 정말 많이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앞선 원포원 강의 잘 들으셨죠? 저도 앞에서 강의 들으면서 아샤추 오늘 끝나고 퇴근길에 한 잔 먹어봐야겠다, 마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샤추가 아니라 아이스티의 샤추가라는 거 저도 오늘 또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강의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좋은 물과 함께 건강도 가격도 가볍게 준비하는 여름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남은 40분 동안 이 스프링 한번 쏙쏙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벌써 6월입니다. 6월도 벌써 6월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벌써 장마도 시작했다고 하죠. 리더님들이 계신 지역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꽤나 많은 비가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6월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름이 오면 리더님들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 지금 리더님들 많은 댓글도 또 달아주고 계십니다. 김정환 리더님 이스프링 최고. 네, 활기찬 엔잡러님은 여긴 대구인데 완전 습하고 덥고 벌써 데프릭합니다. 네, 참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여름하면 이만큼 많은 것들이 또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철 과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름철에도 시원한 수박부터 맛있는 과일들 참 많죠. 그리고 물놀이 계획도 세우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름철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네, 이처럼 여름철에는요 시원한 과일부터 물놀이도 있지만 또 신경 써야 할 것들도 조금씩 있죠. 바로 갈증입니다. 뜨거운 이 뙤약볕 아래 이 더움을 느꼈을 때 그 목마름 한 번쯤 이제 챙기셔야 될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역시나 선크림도 잘 발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자외선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리더님들 평소에 물 언제 드십니까? 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요 하시는 분들 늦었습니다. 네, 우리 물은요 목마르기 전에 챙겨 드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굳이 마셔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도 알아서 물 잘 챙겨 먹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목이 마르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몸속의 수분은 꽤나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마름을 더 넘어서면은 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탈수, 여름철에 특히나 신경 잘 써주셔야 합니다. 더위와 이런 습함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여름철에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너무 덥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네. 이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입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귀차니즘의 계절이다 보니까 물 마시는 이런 것들도 조금만 쉬고 마셔야지 하다가 또 까먹고 그렇게 또 안 마시게 되고 이런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름철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수분은요, 내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을 하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몸속의 수분은 이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물 한 잔씩 꼭 챙겨 드세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분은 어린아이일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평균적인 수분의 함량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여름철에 특히나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수 증상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력이 없는 무기력, 또 이제 입맛도 없는 식욕 저하부터 소변이 감소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수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탈수 예방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물 마시기입니다. 네, 물 마시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또 효과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더운 여름철에 이 시원한 커피, 시원한 맥주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네, 맞아요. 드셔야죠.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원한 커피, 시원한 맥주 마실 때 어떤가요? 굉장히 그 더위가 내려가는, 쫙 씻겨가는 그런 느낌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목 넘김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그 더위가 날아가는, 씻겨 내려가는 이 느낌 잠깐뿐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내 뇌를 요 음료들이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몸속에 커피와 맥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면요. 액체이다 보니까 뭔가 수분 보충도 함께 되려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뇨작용이 더 심해져서 내 몸속의 수분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평소보다 이런 것들 드실 때 물 한 잔 정도는 조금 더 보충해서 드셔주시자, 이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미 리더님들은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뉴트리 베이비님,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2잔 마시자.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빠져나간 만큼 그래도 좀 채워주자,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낮에 햇살이 너무 햇볕이 뜨겁다 보면은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침이나 저녁 조금은 선선할 때 외출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피부도 여름철에 목이 마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를 좀 관리해야 돼, 좀 건조해 라고 알고 있는 그런 계절은 언제일까요? 네, 가을, 겨울, 대기 자체가 건조한 이런 계절에는 피부 관리하세요 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은 이 피부 관리를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계절 못지않게 우리가 또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 계절이 여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날씨가 덥다 보면은 평소보다, 다른 계절보다 우리 몸에서 뭐가 더 많이 나오죠? 맞아요. 땀이 더 많이 납니다. 땀이 더 많이 난다는 건 어디서 땀이 날아오는 게 아니죠. 결국에 내 몸속에 있던 수분이 그만큼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땀이 많이 나더라도 내 피부 속의 수분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목마를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자외선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역시 피부 수분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날씨가 덥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더 다른 계절보다 자주 하게 되죠. 샤워를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샤워를 하고 난 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피부에 물이 계속적으로 닿다 보면은 이 물이 닿은 후에, 샤워한 후에 보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또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다 보면 우리가 또 필수적으로 트시는 게 아마도 에어컨이겠죠.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온도를 굉장히 낮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이기도 하지만, 또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습도도 함께 또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이 습도가 계속적으로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다 보면은 너무 낮아지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습도가 너무 낮아지다 보면은 우리 기관지라던가 호흡기, 아니면 피부에도 이 건조함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에어컨을 트는 건 좋지만 이렇게 습도를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여름철 역시나 가장 중요하고 또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물 충분히 드셔주시는 겁니다. 내 몸속에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내가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피부 진정 관리도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사용할 때도 습도 체크도 꼭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많이 잘 달아주고 계시는데, 황주아 TV 리더님 같은 경우에 샤워 후에도 피부 보습, 네, 우리 박세빈 리더님도 샤워 후에도 물 잘 마실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활기찬 엔잡러님, 가습기도 필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철에도요,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건조해졌을 경우에는 잠깐 가습기를 가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몸속에는요, 정말 꼭 필요한 게 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물 우리는 잘 챙겨 드셔야 할 겁니다.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네, 하루에 1.5에서 2리터, 많게는 2.5리터 정도 챙겨 드세요라는 얘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요? 먼저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님들도 현장에서 소비자분들을 만나시거나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물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사람이 진짜로 좀 건강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을 좀 더 잘 챙겨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누구님, 우리 물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물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분은요, 이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네, 아마 알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 약간 좀 상식 같은 개념이죠.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 마셨으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했던 요 말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는 맞아, 마셔야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물이란 걸 왜 마셔야 하는지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게 전달하셔야 할 겁니다. 전 그거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하루 수분 섭취량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하루 수분 배출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 수분 배출량이 뭘까요? 네, 호흡, 땀, 대소변, 말 그대로 내가 일상생활만 하더라도 요 정도는 내 몸에서 매일매일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충 제가 어떤 말 할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2리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신경 써서 마셔야 하고요. 생각보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내가 느꼈을 때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일상생활만 하더라도 내 몸속에서 지금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1.5에서 2리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아, 2리터를 내가 지금 마시는 게 이게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마시는 게 아니구나. 내 몸속에서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양만큼이라도 좀 보충을 해줘야지 부족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왜 물 하루에 2리터 드세요를 먼저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지 조금 이제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의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물 2리터 드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만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빠져나간 양만큼 정도는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내 얘기를 들은 분들도 그렇구나, 생각보다 이게 많이 마신 게 아니라 보충해주는 거구나 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물, 우리는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도 참 많은 고민하셔야겠죠.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좋은 물의 조건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본에도 충실하지만 또 시대에도 잘 맞는 이러한 물이 좋은 물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동차 뭐 엔진,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출력 이런 것들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시고 계실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또 내가 믿고 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또 엔진이 좋고 출력이 좋더라도 요즘 또 유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내장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시트의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기본기도 탄탄하지만 요즘 유행도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면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있어야 돼, 돼야 돼 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챙겨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도 내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선 기본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까요? 아니죠. 네. 마시는 건 당연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을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진 않을 겁니다. 씻어서 드실 거고요. 아까 우리 아샤추 말한 것도 그렇게 시원하게 먹으려면 얼음도 얼려야 할 거고 또 시원하게도 또 필요할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물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과일을 씻을 때도 또 시원한 음료를 제조할 때도 얼음을 얼릴 때도 내가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활용처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 미네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네랄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인데 우리 몸속에 또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근데 미네랄은요, 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물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미네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음식일 거예요. 그런데 예전보다 요즘 시대, 이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바라봤을 때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질이나 양이 예전 대비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도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밥을 해줄 때를 떠올려 보면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직접 고르시고 뭐가 더 신선한지 뭐가 더 몸에 좋은지 막 고민하셨던 그런 장면도 기억도 떠오르고 직접 재료를 사온 거를 다 손질하시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저에게 맛있는 한 끼를 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네, 요즘은 뭔가 우리가 패스트푸드부터 간편식 또 배달 굉장히 편리해지긴 했죠.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내 몸에 더 건강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이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 우리 뉴트리라이트도 잘 챙겨 드시는 걸 거고 또 그것들의 가장 또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물 섭취 아니겠습니까? 또 수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이 30분 내에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들이 몸 곳곳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또 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칼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뼈 튼튼 이런 것들, 세포막과 뼈를 강화해주고 또 심장 근육에도 관여를 해주는 그런 미네랄이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을 해주고요. 우리 또 소화에 필요한 이런 효소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적당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고요. 근육 활동을 강화해주고 세포 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나트륨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 미네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 내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신경 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미네랄,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속에 미네랄이 얼마나 잘 많이 녹아있나도 챙겨보셔야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물 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불타는 고구마 김춘하 리더님, 미네랄이 있는 물이 흡수도 빠르다. 네, 우리 박세빈 리더님, 물만 마셔도 미네랄 듬뿍. 네, 맞습니다. 미네랄, 물 속에 있는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본을 잘 챙긴 물, 그 다음은 시대의 흐름도 잘 맞춰야 할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맞춘다라는 건 결국에 저는 이 물에도 유행이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옷에도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 음식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뭔가 더 이슈가 되는 패션이라던가 이슈가 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물질인데 요즘 시대에 이슈가 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물질들 얼마나 잘 내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그리고 과부하 화합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우선 신종 오염물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의약물을 빼놓을 수 없겠죠. 댁에서 우리가 집에 있는 구비해놓은 이런 상비약들, 집 정리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좀 지났습니다. 버려야겠죠.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이제 다 나아서 안 아파요. 굳이 먹을 필요 없어서 또 버려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약들 버릴 일이 있으실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네, 아마 그냥 쓰레기통에, 싱크대, 변기통에 버린 적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무심코 버렸던 이런 약들, 지금까지 큰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요, 하천과 강을 통해서 또 해양 생물에까지 전달이 되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인간에게까지 올라오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강이 또 약물의 잔류 물질로 오염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25%가 정도 되는 양은요, 활성 물질이 잠재적 위험 농도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이다라고 하는 자료도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 같은 것들을 버리실 때 앞으로는 조금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모아서 약국 갈 일이 있으실 때 한 번씩 약국에서 폐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런 건강한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오염이 된 상황이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는 과정 자체도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습관을 약국에다가 폐기를 하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아질 수 있는 그 과정 동안, 기간 동안은 내가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또 그만큼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잔류의약물질뿐만 아닙니다. 과부하물도 역시나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과부하물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주변 분들에게도 과부하물이 좀 익숙한지도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직접 또 설명도 할 일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과부하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조금은 뭐랄까 좀 익숙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이렇게 과부하물을 이제 좀 신경 써야 한다, 요새 뭐 이슈가 되고 있더라라고 말했을 때 익숙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하더라도, 나한테는 익숙하더라도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과부하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부하물은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의 특정 물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과부하물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하위 물질들, 하위 항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과부하물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한 편리함을 줬던 물질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그림을 보시면 뭐 팝콘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지금 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 과부하물이 코팅이 되고 쓰여 있기 때문에 뭔가 팝콘 우리 영화 볼 때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도 젖지 않고, 고급 매트 같은 경우도, 카페트 같은 경우도 물을 쏟아도 물이 또로로 이렇게 방수가 되고, 프라이팬도 눌러붙지 않거나,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급 등산복들 방수 기능 좋죠.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몇십 년간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편리함을 주고 했었던 이 과부하물이 버려지고 폐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악영향이 많이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과부하물, 안 좋은 걸로 대표적인 게 바로 PFOS와 PFO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PFOS와 PFOS는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2군 발암물질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과부하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많이 좀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비율이 국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수돗물 전역에서 45% 정도에 되는 비율로 과부라물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양이다, 많은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옆나라 일본도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뉴스인데 작년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이 수돗물에서 19% 정도에서 과부라물이 검출이 됐다라는 또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정부 기준에서 그거를 초과를 하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검출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좀 걱정을 하게 하는 좀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4월에 EPA, 미 환경보호청입니다. EPA에서 굉장히 큰 발표를 합니다. 과부라함을 관련해서요. 네, 어떤 발표였냐면은 과부라함을 물속에 어느 정도 양의 이상이 검출이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그 기준치, 네, 기준치가 굉장히 엄격하게 더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기준은요, 이 물속에 70ppm 정도의 과부라물이 이제 검출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이 70ppt라는 수치가 4ppt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정말 소량이거든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 과부라물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도 미국의 전 기준과 똑같았던 70ppt의 기준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기준을 바꾼 만큼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 과부라물에 대한 기준이 이제 근 몇 년 안에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우리 이유미 리더님께서 우리 무섭네요. 네, 뉴트리베이비님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한국 규제는 어떤지, 또 활기찬 엔잔럼님, 와우, 기준을 엄청 낮췄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리더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하는 요즘 이슈가 되는 이런 물질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꼭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도 잘 챙기고 또 시대에 맞는 이러한 물이 좋은 물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봤고요. 이런 좋은 물, 우리는 그래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프링과 함께라면 말이죠. 네, 이스프링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본을 챙기면서도 시대 흐름까지 잘 맞춘 정수기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기본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활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활용처,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세척수, 조리수 이러한 다양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스프링이라면은 더더욱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유효 정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유효 정수량의 개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정수기의 필터가 정수가 되는 과정에서 필터의 그 능력 저하 하나 없이 최대 몇 리터까지 정수할 수 있나를 수치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 스프링은 5,000리터나 된다는 거고요. 이걸 하루로 정리를 해보면 대략 13.6리터 정도를 매일매일 쓰셔도 필터 성능 저하 하나 없는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물 수준 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내가 물을 몇 리터 정도 쓰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뭐 4인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가족들이 하루에 물을 몇 리터 정도 내가 지금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지, 뭐 자녀한테 과일을 씻어줄 때 내가 대략 어느 정도를 쓰는지, 국을 끓일 때, 밥을 지을 때 이처럼 다양한 활용들에서 물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유효 정수량 5,000리터, 하루에 13.6리터를 쓸 수 있다는 이 양 자체가 얼마나 내가 마음 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존 이스프링에서부터 이미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우리 이스프링의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미네랄은 지키고 또 몸에 안 좋은 오염물질들은 걸러주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이 이스프링의 필터는 여과와 흡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듀얼 액션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과, 뭘까요? 말 그대로 이 필터의 기공보다, 구멍보다 큰 것들은 크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물리적으로 걸러지는 걸 여과라고 하고요. 이 필터 구멍보다는 작은데 오염물질입니다. 이걸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특성, 즉 활성탄의 특성에 의해서 잡히는 흡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적으로도 걸러주고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이 특성에 의해서 잡히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통과가 돼서 내 컵 속에, 물 속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 정수를 한 기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본도 잘 챙기는 물, 정수기 이스프링, 우리 시대의 흐름도 잘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과부라물, NSF 전 7종 여과 성능 검증 받았습니다. 잔류 의약 물질도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
E3 카본 필터와 UVC LED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E3 카본 필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리필터입니다. 우리 공기청정기에서 익숙하게 보셨던 프리필터, 정수기에도 프리필터가 들어가고요.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큰 물질을 먼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필터가 거쳐진 물은요, 두 번째 디펜스 가드로 연결이 되고요. 이 디펜스 가드 같은 경우에서 어떤 거에 걸러지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물질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네, 이 미세 플라스틱 디펜스 가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99%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작년에 뉴이스프링이 출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설명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요 한 줄이 갖는 힘, 이 한 줄로 그냥 끝내긴 너무나 뭐랄까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가 가진 힘을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정수기를 고를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지냐 안 걸러지냐, 이거를 좀 우선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체크를 할 게 미세 플라스틱 어떤 정수기가 걸러진대요. 그렇다면 이 걸러지는 이 인증을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정수 관련, 수처리 관련, 물 관련 인증을 해준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할,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정수기 제품이라면은 여러 인증 기관들도 다 전문성을 갖고 있겠지만 이왕이면 누가 보더라도 더 믿고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내가 조금 더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겠죠.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바로 그런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NSF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죠. NSF, 왜 이렇게 NSF 할까요? NSF는요, 이런 수처리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의 시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기관입니다.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이 힘은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NSF는 한국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일본에서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NSF라는 것만 박혀 있어도, 붙어 있어도,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진짜 받기 어려운 인증인데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NSF에서 인증을 받은 정수기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NSF에서도 그냥 인증만 받고 끝낸 게 아닙니다. NSF에서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걸 인증을 해주는 그 기준이 85%가 여과 성능이 이상이 검증이 되면은 이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것도 약간 좀 이제 더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인증을 받긴 받았는데 85% 이상 받아서 인증받은 거면 10몇 프로는 아직은 물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굳이 더 집요하게 걸러서 99%까지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이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가 가진 비하인드 스토리이자 힘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네, 우리 변한울 리더님께서 NSF의 위험성, 또 기준을 만드는 기관, 이유미 리더님, 진짜 미래에서 온 정수기. 맞아요. 참 저는 이 이스프링을 제가 담당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저도 리더님들과 함께 더 매번 공부도 하고 제 스스로 또 스터디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더 감동이 몰려오는 게, 진짜 예전 전 이스프링부터 지금 이스프링까지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슈가 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중간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예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까지 다 맞출 수가 있지? 걸러낼 수가 있지? 참 그런 게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아메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이 정수기에 대해도 정말 진심이다라는 걸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디펜스 가드를 거친 물은요, 마지막 카본 블럭 필터로 전달이 됩니다. 압축 카본 필터, 우리 기존 이스프링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필터이기도 했었죠. 기존 이스프링 대비보다 뉴 이스프링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걸러내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나 걸러고 있었죠? 맞아요. 140여 가지 이상을 걸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뉴 이스프링에선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무려 170여 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을 걸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가지수로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할 때도 너무나 경쟁력 있는 그런 필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잔류 이양 물질에 대한 여과 성능이기도 할 겁니다.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이름도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그냥 설파메라진을 걸러냅니다 보다는 물속에 이러한 성분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있어도 저희 거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이름도 어렵죠. 앞에 설파가 붙으면요, 항생제 성분을 뜻한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거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잔류의약 물질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불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이스프링에서 우리가 이미 피포와 피포스는 제거 성능을 인증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 이스프링의 경우에는요, 이 뉴 이스프링이 출시가 될 시점에 NSF에서 그 과불화합물 관련 하위 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스프링도 요 NSF에서 과불화합물 전 2종을 거른다는 인증을 받고 있었는데 뉴 이스프링 시점에서는 하위 항목 5개가 더 추가가 된 총 7종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 이스프링은 요 전 7종에 대한 인증까지 다 받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도 내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이런 E3 카본 필터가 정말 큰 무기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게 끝이 아니죠. 네. 여기서 바로 내 컵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까지 한 번 더 안심할 수 있게 마지막 살균 과정까지 거칩니다. 바로 UVC LED가 있기 때문이죠.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의 살균력으로 더더욱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UVC의 파장에 있는데요. 리더님들, UVC라고 다 똑같은 UVC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그래프가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죠. 네, 요 안에 속하면 다 UVC의 파장을 지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균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 UVC 파장에 따라서 살균은 당연히 되겠지만 살균력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살균력을 보이는 파장이 언제인가를 보니까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 구간, 바로 265 나노미터의 구간에서 살균력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 이스프링은요,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살균 구간을 보이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살균할 수 있게 그런 파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의 살균력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존 UVC 램프 대비 UVC LED로 변경이 되면서 가진 장점들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5% 정도 에너지를 또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 번 설치하면 최대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요. 사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년을 쓰니까 되게 오래 쓸 수 있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감성을 터치해 볼까요?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프링 제품은요, 국내에만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스프링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램프가 1년에 한 번씩 폐기가 되지 않는다. 즉, 내 입장에선 그냥 하나 안 버리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1년에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분리수거 잘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스프링이라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나는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네, 우리 이유미 리더님 알면 알수록 진짜 더 좋아진 제품이다. 맞아요. 네. 우리 황조아 TV 리더님,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이스프링 맞아요. 이 글로벌 제품의 장점이죠. 네, 뉴트리 베이비님, 정수기술의 미래라니, 네, 아메이 역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정말 저는 이 아메이 이스프링 제 담당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죠. 아까 제가 NSF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왜 굳이 NSF라는 이 기관이 매번 이렇게 강조가 될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제품, 우리는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알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내 입으로 내 제품 좋다고 자랑을 했을 때 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와 진짜 좋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건 당연히 자기가 좋다고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입으로만 좋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요런 시험을 통해서 다 인증받은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NSF라는 겁니다. 그 기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는 제가 이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NSF에서 4가지 인증이나 받았습니다. 42항목,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죠. 맛이나 냄새, 이런 재료의 안정성 이런 것들. 53은 우리가 걱정하는 각종 오염 물질들, 과불화물이나 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것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거고요. 55B 항목 같은 경우는 살균력, UV 살균력에 대한 인증. 401 항목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의약품 같은 새롭게 발견이 되는 이슈가 되는 물질들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정수기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NSF뿐만 아니라
WQA, 네, 미국 수질협회입니다. 네, 골드실이라고 합니다. 이 골드실 마크는요, 정수기 업계라고 할까요? 업체라고 할까요? 이 골드실을 받은 회사나 제품들은요, 정말 대문짝하게 자랑을 하는 인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미 예전부터 받고 있었고요. 네, 골드실 하나만 받아도 이렇게 자랑하는 기관인데 우리는 NSF까지 받은 이 정수기에서 뭔가 글로벌하게 인증이 되는 그런 인증들은 다 받은 그런 제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시대의 흐름에도 잘 부합하는 정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 편리성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바로 필터 교체 부분인데요. 이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 교체를 할 때 불편하면 안 될 겁니다. 편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커버 분리하실 때 그냥 당기시면 빠집니다. 필터 손잡이 드시면 앞으로 쑥 나오면서 바로 필터가 나올 거고요. 병뚜껑 돌리듯이 돌리면 험 필터가 빠집니다. 그대로 험 필터 버려주시면 되고요.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있던 물은 버려주시고 내가 새로 준비한 필터 거꾸로 병뚜껑 돌리듯이 돌려만 주시면은 이게 필터 교체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구멍 맞춰서 손잡이 내려주시면 알아서 자기가 들어가고요. 필터 커버 다시 끼워주시면 끝납니다. 1년에 한 번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사용하는 내가 실질적으로 쓰는 입장에서도 정말 불편함 없이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 정수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허일무 강사가 그냥 혼자서 좀 밀고 있는 캠페인, 좀 건강 캠페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선풍기 트시거나 에어컨 트실 때 바로 그냥 틀지 않으시죠? 뭔가 분리해갖고 팬도 닦아주시고 뭐 필터를 닦을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 우리 더 더워지기 전에 정수기도 한번 관리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물이 나오는 퍼싯 있죠? 요것도 돌리면 빠지거든요? 요거 빼셔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 간단합니다. 식초에 이제 이렇게 담가 놓은 다음에 한번 잘 헹궈만 주시면 면봉으로 살짝만 닦아주시면은 퍼식 관리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권장드리는 건 3개월에 한 번씩은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지만 요거 조금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름 대비해가지고 내가 선풍기 팬 닦듯이 정수기도 한번 관리해볼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교육 끝나고 저녁에 한번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습관까지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스프링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도 충실하면서 시대의 흐름에도 잘 맞는 정수기 이 스프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6월 프로모션 안내드리고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물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 정수기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무이자 할부 무려 10개월이나 진행되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기 1, 2년 쓰고 그냥 뭐 없어지는 그런 제품 아니죠. 5년, 1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이번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라고 꼭 많은 전달 부탁드리고요. 정수기만큼 또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 하면 바로 또 공기청정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드디어 올해 6월 스마트페이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엠모스피어 스카이 스마트페이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댓글 너무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또 즐겁게 또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재방송이 되니까요. 이것 또한 많은 홍보 그리고 관심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생방송 라이브 교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ABO 리더님들 감사합니다.